갑자기 찾아온 고통을 느껴본 적 있나요? 그리고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나요? 아니면 모든 약을 써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질병을 겪어본 적 있나요? 이것이 당신의 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당신의 과거 이야기, 감정, 잊고 살던 트라우마 속에서 시작된 것이라면요? 이 영상에서는 당신의 몸 구석구석이 어떻게 당신과 소통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를 인지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이 신체적 고통, 정서적 상처, 심지어 심각한 질병까지도 치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하세요. 개인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몇 년 전 제 담낭을 앓았던 경험입니다. 담낭이 아플 때는 문제의 종류와 상관없이 대개 더 깊은 무언가를 반영해요. 마치 멈출 수가 없다, 마음을 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실제로 담낭은 그렇습니다. 담즙으로 차 있다가 음식을 소화할 때 비워지고 다시 채워지는 과정을 반복하죠. 즉, 사이클로 일하지만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쉬지 않고 늘 바쁘게 살면 이 기관이 과부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저는 멈출 틈이 없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 곧바로 차를 타고 간견장으로 인터뷰 장소로 옮겨 다니는 시기였죠. 쉬지 않는 일상 끝에 어느 날 몸이 이상 신호를 보냈고 병원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의사는 담낭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담낭을 위해 고대 이집트 룩소르 신전에서 행하던 수행법을 응용한 영적 치유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즉, 몸의 각 기관과 의식적으로 연결되는 연습이었죠. 옛날에는 각 기관마다 고유의 지능과 목적, 심지어 성격까지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료실을 나갈 때마다 저는 손을 제 담낭 위에 얹고 마치 어린 소녀인 것처럼 상상했어요. 미안해, 아가야. 용서해줘. 라고 사과하며 삐진 표정을 짓는 그녀에게 여기서 나가면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게. 간견도 취소하고 인터뷰도 줄이고 쉬면서 일할게. 날 믿어줘, 귀염둥이. 라고 약속했죠. 이렇게 제 몸과 사랑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물론 의사가 돌아오면 티내지 않고요. 영양사도 와서 이런 음식만 드세요 하며 가벼운 식단을 주었지만 사실 저는 즐거움과 기쁨을 원했고 담낭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감자튀김 오믈렛만 가져다 주면 책 한 권 드리고 가족 전부 건강 상태 분석해 드릴게요. 라고 장난을 쳤죠. 그녀는 기름진 음식 못 드셔요. 라며 만류했지만 저는 담낭이 즐거움을 원한다고요. 퓨레도 사랑하고 감자튀김도 사랑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쁨과 대화, 진심 어린 약속으로 스스로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세 번째 날, 의사가 다시 와서 초음파 검사를 해주었어요. 검사를 보고 놀라며 말하더군요. 어머나, 담낭이 완전히 회복됐네요. 그리고 영양색에도 칭찬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양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정작 그녀는 제 회복 비결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죠. 저는 그냥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모두 축하드려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누군가 건강 문제로 고민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장기와 대화해 보세요. 몸의 언어 1권을 펼치면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위장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떤 종류든 위장은 늘 즐겁고 젊고 새로움을 기대하는 사람 같아요. 항상 위를 올려다보며 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팀워크를 사랑하죠. 음식이 들어오면 마치 온몸에 외치는 것처럼 말합니다. 얘들아, 일하자. 나 다음 준비됐어. 정리정돈 잘하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며 일 분배를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위장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 어릴 때 완벽을 강요받고 너무 엄격하게 자란 사람은 뭐든 혼자 해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위임하지 못하며 모든 것을 혼자 떠맡다가
새 아이디어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지죠. 그 결과 위장이 고통받습니다. 이럴 땐 심리치료나 상담, 최면요법, NLP 신경언어 프로그래밍 등을 통해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위장의 치유는 바로 신뢰하기와 놓아주기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거죠.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세션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문장만 들어도 아하! 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궁금하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이 질병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기꺼이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 몸에 느껴지는 사례를 더 들어볼까요? 오늘도 의사 선생님과 얘기하다가 경추, 특히 왼쪽이 아프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분도 같은 부위가 불편하다고 하시더군요. 몸의 언어 관점에서 보면 몸의 왼쪽이 여성성을 뜻한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와 케어큐스 기호, 두 마리 뱀이 꼬리를 문 지팡이, 전통에 따르면 왼쪽은 오른쪽 뇌방후, 여성성과 연결돼요. 에너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환하죠. 그래서 왼쪽 몸통에 통증이나 문제가 있으면 주로 아버지 같은 남성 인물과의 미해결 갈등을 나타냅니다. 반면 오른쪽은 어머니 등 여성과 관련이 많고요. 경추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대개 군인 가문이나 매우 엄격한 자세를 강조받던 가문 출신이 많습니다. 제가 물었죠. 가계도를 잘 알고 계세요? 별로요. 그럼 한번 조사해볼 가치가 있어요. 경추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늘 지휘관처럼 숨 돌릴 틈 없이 누구 하나 놓치지 않고 챙기죠. 저는 장난삼아 서전턴 중사님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서전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걸음은 자기 이해입니다. 점성술 차트를 그려보면 큰 도움이 돼요. 영적 사명과 삶의 길, 진정한 천직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온 셈이죠. 그 다음에는 생활 방식을 바꾸고 성격을 재구성하며 조금씩 통제, 욕구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의 길을 걸을 때 어떤 일들은 그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몸이 더 이상 병들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처럼요. 왜일까요? 자아 에고를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박수를 갈망하지 않고 누군가 당신을 의심해도 개의치 않게 됩니다. 단지 집중하며 앞으로 나아갈 뿐이죠. 곧장 드라마 없이. 하지만 그를 위해선 통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니, 만약 통제를 놓으면 모든 게 무너질 텐데. 잠시만요. 이건 한꺼번에 다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중간 길을 찾는 거예요. 숨 막히지 않게 부드럽게 지탱하는 겁니다. 고전적인 예를 하나 볼까요? 목이 뻣뻣해지는 경추 염좌, 일명 토르시콜리스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몸이 나 이거 보기도 싫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왼쪽이 아프면 대개 남성과의 미해결 갈등, 아버지, 형제,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거부하는 거죠. 반면 오른쪽이 뻣뻣하면 여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라는 부정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경우 본인도 모릅니다. 남성이나 여성과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살짝 대화를 시작하면 이름과 상황이 떠오릅니다. 그때 오해와 통찰 인사이트의 순간이 옵니다. 아, 그럼 그렇지. 생각해 본 적 없었네. 그러니 이해하세요. 통제를 멈춘다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정리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닌 마음으로 이끄는 겁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인식의 과정이 필요하죠. 하지만 몸의 신호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각 기관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모든 병은 감정적 뿌리를 갖고 있으며 모두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나이와는 무관합니다.
이제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입 밖에 내지 않던 주제지만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폐입니다. 폐는 쌍으로 된 기관이고 그 사이에 심장이 있습니다. 몸의 언어로 이게 의미하는 바를 아시겠죠? 사랑의 관계입니다. 폐. 문제는 거의 항상 사랑의 상처와 연결됩니다. 현재 파트너이든 전 연인이든 부모님과의 갈등이든 상처, 원한, 끊임없는 비난이죠. 그 해독제는 무엇일까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3가지 칭찬하기, 감사하기 그리고 갈등 상대의 좋은 점 보기 얼핏 어리석게 보일 수 있지만 이 3가지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마음속으로 칭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보려 할 때 폐는 회복을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가까이서 아픈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늘 말하던 것이 있죠. 좋았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세요. 아내나 남편이 당신을 위해 해준 좋은 일들을 기억하세요. 서로에 대한 원망을 멈추고 마음속으로 계속 상처받았던 말을 되뇌지 마세요. 왜냐하면 고통을 붙들고 있는 한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폐만 병드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폐가 가장 먼저 소리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감사하고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병원에서 완쾌되어 퇴원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몸에 일어나는 병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 체계가 온전하고 방어막이 튼튼하며 균형이 잡혀 있을 때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라, 아우라, 장막이 에너지적으로 보호해주는 것 외에도 몸속에는 강력한 내부 군대가 있습니다. 비장, 흉선, 백혈구, 초지능 방어 세포의 모든 것이 당신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군대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한 분의 지휘관이 필요합니다. 심장 차크라입니다. 심장 차크라는 면역 체계를 지배합니다. 그 기능은 단순하지만 매우 본질적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놓아주는 것. 난 못해요. 용서를 모르겠어요.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도움을 구하세요. 치료를 받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고통에 안주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묻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 질환자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당뇨병 환자는 어린 시절에 정서적으로 힘든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깊은 고통을 쌓아왔고 감정과 기억, 원망을 축적해온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물건까지도 모으고요. 심장질환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어깨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언가를 버리라고 하면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버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근원을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원은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 어린 시절의 정서적 비극,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도구들이 필요해집니다.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NLP, 같은 기법이죠. 잠깐 설명하자면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은 컴퓨터를 재프로그래밍 하듯 당신의 뇌를 재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뇌는 패턴으로 작동합니다. 어릴 때부터 두려움, 분노, 죄책감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웠다면 당신은 그것을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스스로 교육하기 전까지는요, NLP는 바로 이 과정을 돕습니다.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새로운 행동 패턴을 형성하며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수많은 영적 체험과 별의 친구들이라 부르는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저는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물학적 인공지능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적응력, 학습 능력, 진화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능은 잘 먹여야 합니다. 사랑과 의식, 현재에 머무르는 순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서적 자유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뇌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잠재력도 품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기계들이 거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만 하면 순식간에 휴대폰에 그 결과가 뜹니다. 질문조차 필요 없죠. 알고리즘이 당신의 마음을 읽거든요. 바로 이때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NLP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NLP는 우리 마음의 제어권을 되찾도록 도와줍니다. 아이디어 연상, 마음속 이미지, 감각적 자극을 활용하여 작동하죠. 예를 들어 고통스러운 상황을 떠올리고 다음과 같이 변환합니다. 그 생각에 새로운 색채를 입히고 이미지의 강도를 낮추며 감정적 거리를 늘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의 몸은 그곳에 갇혀있던 독성짐에서 서서히 해방됩니다. 원망과 분노, 슬픔을 놓아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혈액이 변합니다. 문자 그대로 변하죠. 혈류는 더 알칼리성이 되고 더 깨끗해지며 더 건강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중요한 셈, 시상하부와 연결됩니다. 뇌의 중앙에 위치한 이곳은 신체를 조절하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생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분노나 슬픔, 불안감을 느낄 때 시상하부는 염증성 물질을 몸에 퍼뜨립니다. 이것이 점차 몸을 병들게 하는 조용한 독소가 되죠. 하지만 탈출구가 있습니다. 명상, 의식적인 호흡, 요가나 태극권 같은 수련, 혹은 깊은 자기 성찰의 순간을 통해 에너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전히 당신은 같은 나입니다. 같은 일상, 같은 일정 속에서 살지만 내면엔 엄청난 평온함을 느낍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요.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시작으로 충분합니다. 정성 들여 진행된 10회의 NLP 세션, 진짜 리프로그래밍을 경험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새로운 시선으로 되돌아보는 시간 던던 뇌가 이제 나를 다치게 할 수 없다고 믿게 될 때 당신은 스스로 치유됩니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 그 자체가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해방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내면 어딘가에서 이미 변화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몸이 고장난 게 아닙니다. 관심을 요구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병에는 그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는 다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도움을 구하고 지식을 탐색하며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허락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몸은 메신저입니다. 그러나 치유는 언제나 당신의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영상이 당신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근에 제 몸 어떤 부위가 도움을 요청했나요? 더 많은 영상을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켠 후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분과 공유해 주세요.